안녕하세요, 홍씨입니다. 오늘은 정통 패밀리 SUV의 정석 혼다 CR-V 하이브리드 2026입니다. 신형 CR-V 같은 경우는 기존 버전과 비교했을 때 사양의 변화와 옵션 및 안전의 업그레이드가 이루어졌습니다. 먼저 기존에는 가솔린과 하이브리드 두 가지 라인업이었는데요. 2026부터는 하이브리드만 출시가 됩니다. 그리고 혼다 센싱과 함께 후측방 경고 시스템, 트래픽 모니터, 2열 열선 시트, 열선 사이드미러가 도입이 되면서 안전 및 옵션의 강화가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기존에 없었던 투톤 시트가 도입이 되면서 선택지가 늘어났다는 게 매력적으로 느껴집니다. 가격은 2025 대비 약 100만원 정도가 오른 5,280만원부터 시작이며 오늘 여기서 저는 2륜구동 사양의 CR-V 하이브리드를 시승해 볼 예정입니다. 외장 컬러 같은 경우는 기존하고 비교했을 때 두 가지가 줄어든 세 가지 중에 하나를 고를 수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컬러는 가장 베이직한 플래티넘 화이트입니다. 일단 CR-V하고 잘 어울리는 느낌이 들긴 하지만 기존하고 비교했을 때 외장 컬러의 선택폭이 줄어들었다라는 거는 살짝 아쉽게 느껴집니다. 전면부 같은 경우는 6세대로 풀체인지가 되면서 수평 형식의 디자인을 사용했다는 게 특징입니다. 혼다 엠블럼 안쪽에는 혼다 센싱이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이곳에 다양한 카메라와 레이더 센서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와이드한 기조에 그릴이 들어가 있는데요. 블랙 하이글로시로 마감을 해서 좀 더 세련된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헤드라이트 방식 같은 경우도 수평 형식의 디자인 기조를 사용해서 날렵하면서도 직관적인 모습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LED 라이트가 적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야간에서의 시인성도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범퍼 같은 경우는 한국 사양은 투어링 모델입니다. 그래서 해외 사양의 기본 라인업과 비교했을 때 가니쉬가 조금 더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밀집도가 좋다라고 느껴집니다. 자, 이번에는 측면부로 왔습니다. 혼다 CR-V는 6세대로 오면서 차체 사이즈가 커졌습니다. 전장은 4705mm, 휠베이스는 2700mm를 가지고 있어서 국산 준준형 SUV와 비교했을 때 투싼과 스포티지 급으로 덩치가 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승 차량을 보면 루프 쪽에 크로스바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순정 액세서리이기 때문에 마감새가 굉장히 깔끔합니다. CR-V 같은 경우는 투톤 외장 컬러가 없기는 하지만 지금처럼 바디 컬러와 반대되는 사이드 미러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약간의 투톤 느낌을 느낄 수 있어서 좋습니다. 그리고 해당 차량 같은 경우는 여기 휀다 앞쪽에 가니쉬가 장착이 되어 있는데요. 요거는 기본은 아니고 순정 액세서리를 추가하셔야지 들어간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런 거는 기본으로 줘도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휠은 한국 사양 기준으로 19인치가 탑재가 됩니다. 일반적인 알로이 휠과 비교했을 때 블랙 컬러가 들어가기 때문에 약간 디자인 특화 트림 같은 느낌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안쪽에 휠을 만져보더라도 마감새가 굉장히 꼼꼼합니다. 타이어 스펙 같은 경우는 235에 55 사이즈가 적용이 되며 다양한 노면에서의 대응력이 좋아 보입니다. 그리고 이 차량은 현재 머드가드가 순정 액세서리가 추가가 되어 있는 상태인데요. 이 조합으로 다니신다면 약간의 오프로드도 문제가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한 CR-V 같은 경우는 패밀리카로 많이 사용을 하는 차종이기 때문에 지금처럼 사이드 스텝을 순정 액세서리로 추가를 하신다면 좀 더 편안하게 승하차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번에는 후면부입니다. 혼다 CR-V는 6세대로 세대 변경이 되면서 테일램프의 디테일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일단 요 라인만 봤을 때는 약간 볼보 SUV 라인업하고 비슷한 느낌이 있습니다. 근데 다만 아쉬운 점이 있다면 이렇게 깜빡이를 켰을 때 벌브 타입의 전구가 들어갑니다. 이런 거는 추후에 페이스 리프트나 세대 변경 때 LED로 변경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CR-V의 후면부는 전반적으로 호불호가 적은 모습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 사양 같은 경우는 투어링 모델이기 때문에 이렇게 별도의 배지가 붙습니다. 범퍼 아래쪽에도 해외 사양하고 약간 다른 것들이 있는데요. 현재 이 투어링 같은 경우는 듀얼 머플러가 탑재가 됩니다. 다만 실제로 뚫린 거는 우측에만 적용이 되고요. 해외 사양 같은 경우는 머플러가 아예 없는 라인업도 있습니다. 자, 그럼 트렁크도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트렁크 버튼은 번호판 위쪽에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기본 적재 용량은 589리터에 2열 폴딩 시에는 최대 1651리터까지 확장이 되며 스포티지보다 조금 더 큰 용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트렁크 러기지 높이가 낮은 편에 속하기 때문에 짐을 싣고 내리기가 편하다라고 느껴집니다. 트렁크 좌우 쪽에 공간이 있고 또 좌측 같은 경우는 타이어 키트가 이렇게 숨겨져 있습니다. 일단 태생이 일본 차량이라서 그런지 이런 공간의 활용성이 정말 좋다라고 느껴집니다. 그 위에는 라이트와 함께 시거잭도 있기 때문에 레저나 캠핑을 했을 때에도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번에는 CR-V 하이브리드 2026 실내에 탑승을 했습니다. 일단 너무 아쉽게도 2026에서 새롭게 도입된 투톤 시트가 아니긴 하지만 기본적인 블랙 시트도 나쁘지 않은 선택이다 라고 느껴집니다. 일단 시트를 보면은 다른 차량들과 비교했을 때 탄성이 조금 단단합니다. 실제로 사이드 볼스터를 만졌을 때에도 푹신한 느낌보다는 탄탄하게 운전자를 잡아주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형상은 장거리를 갔을 때 좀 더 편안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실제로도 CR-V에 들어가는 시트 같은 경우는 바디 스테빌라이징이 들어가 있어서 운전자를 조금 더 탄탄하게 지탱해 줄 수 있다고 합니다. 확실히 지향점이 다른 차량들과 비교했을 때 좀 다르다라고 느껴집니다. 그리고 디테일을 살펴보면은 블랙 컬러긴 하지만 스티치 컬러 같은 경우는 오렌지 컬러로 넣어놔서 나름 세련된 느낌을 가져다 주고 있습니다. 시트와 동일한 소재가 암레스트에도 적용이 되며 아래쪽의 콘솔에는 광활한 수납 공간이 있습니다. 이곳에 짐을 보관하기가 좋아 보입니다. 그리고 트레이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활용성이 좋다라고 느껴집니다. 그리고 앞쪽에는 디지털 키를 놓을 수 있는 공간이 있기는 한데 주행 중에 이렇게 밀립니다. 이쪽에 고무 몰딩 정도를 더 떼어줬으면 어땠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두구의 컵홀더와 함께 물리적인 방식의 기어 레버가 탑재가 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요즘 신차들 같은 경우는 토글 방식이라든지 칼럼식 정말 많이 사용을 합니다. 하지만 CR-V 같은 경우는 직관적인 방식의 기어 레버가 들어가 있어서 오히려 좀 더 좋다라고 느껴집니다. 그리고 신형답게 앞쪽에는 무선 충전 패드가 있기 때문에 충전에 있어서도 스트레스는 없는 편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손이 가장 많이 가는 공조 시스템 같은 경우는 물리적인 방식을 배치를 해둬서 바로바로 이렇게 사용을 하기가 좋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다이얼을 돌리더라도 체결되는 감도가 상당히 고급스럽습니다. 고급스러워요. CR-V 운전석의 모습은 이렇습니다. 전반적으로 운전자 중심의 직관적인 레이아웃을 가져갑니다. 그래서 그런지 요즘 신차들하고 비교하면 살짝 올드한 느낌이 있기는 합니다. 일단 스티어링 휠 같은 경우는 정통적인 3스포크 방식을 사용합니다. 좌측에는 볼륨이나 클러스터를 배치할 수 있는 버튼이 위치해 있고 우측에는 크루즈 버튼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안쪽에 계기판을 보면은 요즘 신차들하고 다르게 풀 디지털이 아닙니다. 7인치 TFT 계기판과 함께 물리적인 바늘 방식의 게이지가 합쳐져 있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스티어링 휠을 이용해서 다양한 파워 블로우, 주행거리, 평균 속도, 오디오, 전화, 내비게이션 이런 것들을 볼 수 있기는 한데 뭔가 약간 디지털과 아날로그의 합쳐진 그런 느낌이라서 살짝 오묘하게 느껴지긴 합니다. 그리고 클러스터는 9인치 인포테인먼트가 적용이 됩니다. 홈 버튼과 뒤로 가기 버튼 이런 것들은 물리적인 버튼으로 배치를 해뒀고요. 그 이외에 터치 반응 감도나 설정 이런 것들은 이 인포테인먼트에서 편안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아쉬운 점이 있다면은 국내산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내비게이션이 미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비게이션을 보려면은 스마트폰을 연결을 해야 되는데 이것도 애플 카플레이는 무선이 지원되지만 안드로이드 오토는 유선으로 꼽아야 됩니다. 이거는 살짝 불편하다라고 느껴집니다. 이외에도 송풍구의 방식은 이렇게 디테일하게 설정을 할 수 있고 또 앞쪽에는 약간의 허니콤 방식의 그릴부 같은 느낌이 있어서 디자인 면에 있어서는 나름 고급스러운 느낌이 듭니다. 도어 트림 같은 경우는 센터에서 적용이 되어 있었던 가니쉬가 적용이 됩니다. 약간의 패턴과 함께 하이글로시가 적용이 되어 있어서 약간의 고급스러움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팔걸이 쪽에는 시트와 동일한 소재가 적용이 되는데요. 안쪽에 도어 포켓도 충분한 공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공간 사용성에 있어서는 활용도가 좋다라고 느껴집니다.
자, 그래서 CR-V 2026 운전석에 앉았을 때의 느낌은 이렇습니다. 위쪽에 보시면은 썬루프가 탑재가 되어 있는데요. 다만 요즘 신차들하고 다르게 파노라마 방식이 아니긴 합니다. 일반적인 썬루프라서 뒷자리에서의 개방감을 살짝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없는 것보단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전방부 쪽에는 이렇게 선글라스 함이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요즘 차량들 선글라스 보관함이 거의 없는데 요거는 또 진짜 실용적이다 라고 느껴집니다. 그리고 선바이저를 열게 되면은 라이트가 들어오는데 뭔가 아날로그 방식의 호박등이 들어옵니다. 전반적으로 CR-V 같은 경우는 디지털과 아날로그의 합쳐진 느낌을 곳곳에서 받을 수가 있다라고 느껴집니다. 자, 이번에는 CR-V 2열에 탑승을 했습니다. 휠베이스가 2700mm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일단 2열의 공간은 넉넉한 편에 속합니다. 제 기준으로 1열 시트를 제 운전 시트 포지션으로 잡았을 때 레그룸은 한 뼘 반 정도가 나오고 헤드룸은 주먹 2개 정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준준형 SUV 정도의 2열 공간을 가지고 있다라고 느껴집니다. 그리고 CR-V 같은 경우는 6세대로 세대 변경이 되면서 2열 리클라이닝 각도가 추가적으로 10.5도가 더 된다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지금은 약간 서 있는 형태인데 이 뒤쪽에 레버를 누르게 되면 이렇게까지 리클라이닝이 됩니다. 와, 이 리클라이닝 각도 자체만 본다면은 국산 차들보다 조금 더 되는 수준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옵션 상태를 보면은 에어벤트와 함께 C타입의 충전 포트가 깔끔하게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플로우 쪽을 보시면은 이렇게 센터턱이 거의 없는 편에 속하기 때문에 공간 활용성도 좋지만 센터 쪽에 사람이 앉더라도 크게 불편하지는 않을 것 같다라고 느껴집니다. 그리고 CR-V 같은 경우는 2026으로 연식 변경이 되면서 2열에 열선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열선 버튼 같은 경우는 도어 트림에서 누를 수 있기 때문에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고 또 센터 쪽에 암레스트를 포함한 컵홀더도 있기 때문에 이 정도면은 패밀리카로 사용했을 때 문제 없다라고 느껴집니다. 자, 그럼 시승을 나가볼게요. 고! 짠! 저는 혼다 CR-V 하이브리드를 타고 도로에 나왔습니다. 제가 시승 중인 차량은 2륜구동 사양이며 여기서 300만 원 정도 추가하게 되면은 4륜구동으로 탈 수가 있습니다. 일단 이 CR-V를 타고 딱 도로에 나왔을 때 첫 주행 느낌은 정말 편안합니다. 왜냐면 보통 이 준준형 SUV가 많은 사랑을 받는 이유가 차체 사이즈가 많이 크지 않는데 실내 공간은 넓은 편이고 여기에 주행감에 있어서도 뭔가 불편하다라든지 부담스러움이 없습니다. 특히 CR-V 같은 경우는 도심형 SUV이기 때문에 시트 포지션이 너무 높지도 너무 낮지도 않은 딱 좋은 포지션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전방의 시야도 좋지만 후방 시야도 굉장히 광활합니다. 쾌적해요. 다만 살짝 아쉽다라고 느껴지는 이유가 사이드미러 사이즈입니다. 차체 사이즈는 막 그렇게 소형급이 아닌데 사이드미러 사이즈만 본다면은 뭔가 소형급이나 경형급에 들어가는 정도의 크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광각 거울이 달려 있기는 한데 사이드미러 사이즈가 살짝 작은 편에 속해서 이거는 뭔가 좀 호불호가 강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는 실내 정숙도를 체크해 보겠습니다. 현재 저는 시속 80km로 주행하고 있고요. 이랬을 때 데시벨을 측정해 보면 이 정도 데시벨이 나옵니다. 동일하게 시속 80km에서 윈도우도 내려볼게요. 근데 윈도우 모터 속도가 굉장히 빠른 편에 속합니다. 다른 차량들하고 비교했을 때 거의 빨리 감기 2배속 느낌이랄까요? 일단 이 CR-V 같은 경우는 1열까지는 이중접합 차음 유리가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풍절음이라든지 외부 소음을 어느 정도 잘 막아주고 있긴 합니다. 근데 살짝 아쉽다라고 느껴지는 요소가 하부 방음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 19인치 휠 사양의 CR-V를 탑승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안 좋은 노면 상태라든지 속도 감속 구간 이런 곳을 진행했을 때 로드 노이즈가 캐빈룸에 좀
울려 퍼지는 타입이긴 합니다. 아무래도 급 자체가 중형이 아닌 준준형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급 나누기라고 생각이 되지만 여기서 살짝 하부 방음을 조금 더 잘 해줬었더라면 어땠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승차감입니다. CR-V 같은 경우는 주파수 감응형 댐퍼가 탑재가 됩니다. 주파수 감응형 자체가 안 좋은 노면에서는 어느 정도의 감쇄력을 갖고 좋은 노면에서는 어느 정도 감쇄력을 가져서 다양한 노면에서 최적의 승차감을 구현해 줄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이게 CR-V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처럼 잘 포장된 노면에서는 거의 그냥 미끄러지듯이 아주 고급스럽고 조용하고 편안하게 다닙니다. 근데 이게 살짝만 안 좋은 노면 상태를 진행하잖아요. 그러면 좀 약간 하체 감각이 국산차와 비교하면은 지향점이 다릅니다. 특히 지금처럼 포트홀 구간을 진행했을 때에는 노면에서 오는 요철들 어느 정도 솟아오르고 어느 정도 꺼진 것들을 다이렉트로 운전자에게 알려줍니다. 이게 약간 핸들, 스티어링 휠을 통해서도 느껴지긴 하지만 전반적으로 자잘자잘한 이런 노면의 질감들을 많이 알려주는 타입에 속해요. 그러다 보니까 안락하고 조용한 승차감을 원하시는 분들에게는 살짝 호불호가 강할 것 같긴 합니다. 다만 이러한 세팅이 장점이 뭐냐면 고속으로 장거리 운전을 했을 때 그럴 때에는 또 오히려 편안한 편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독일차라든지 유럽차에서 느낄 수 있을 법한 탄탄함이 CR-V에도 녹아있다라고 느껴집니다. 참고로 한국에서 판매 중인 CR-V 같은 경우는 북미형입니다. 북미형이에요. 자, 이번에는 가속감을 느껴보겠습니다. CR-V는 투모터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적용하고 있어서 2.0 가솔린 자연흡기 엔진에 eCVT 미션이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스템 합산 출력은 약 204마력 정도를 발휘하고 있는데요. 드라이브 모드를 바꾸고 한번 달려보도록 해보겠습니다. 드라이브 모드는 기어 레버 좌측에 위치합니다. 여태까지는 제가 노멀 모드로 주행을 했고요. 스포츠 모드를 현재 바꿔둔 상태입니다. 자, 그럼 속도를 살짝 줄였다가 저속에서 고속으로 풀악셀! 초반에는 웅장한 엔진음과 함께 RPM을 꾸준하게 올려서 사용을 해주고 있습니다. 와, 근데 가속감 되게 부드럽다. 약간 전기차 탄 것 같아요. 방금은 제가 풀 스로틀을 개방했기 때문에 엔진으로 주행을 했습니다. 근데 뭔가 전기차처럼 변속되는 느낌이 아예 없어요. CR-V 같은 경우는 eCVT 무단 변속기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무단 변속기 특징이 아주 부드러운 변속 질감을 가져가는데 CR-V에 들어가는 eCVT는 그것보다 더 부드러워요. 다시 한번 쭉 가고 여기서 변속되었거든요. 여기서 한 번 더 변속. 근데 이게 변속이 되었다라는 거를 사운드와 함께 클러스터에서 확인을 할 수 있고 충격은 거의 전해지지 않고 있습니다. CR-V 하이브리드는 시스템 출력 204마력에 34토크의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단 투모터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엔진 힘보다는 전기 모터가 정말 많이 도와주고 있구나 라고 느껴집니다. 여기에 웬만해서 제가 막 진짜 풀가속을 하지 않는 이상 웬만하면 전기 모터로 주행을 합니다. 지금도 제가 에어컨을 살짝 더워가지고 켜놓은 상태인데 지금은 에어컨을 껐습니다. 여기서는 지금 엔진으로 구동이 되는 게 아니고 발전을 도와주고 있어요. 여기서 가속을 쭉 밟았을 때 이때는 2.0 가솔린 자연흡기 엔진으로만 주행을 하고 있는 상태인 거죠. 여기에 가솔린 엔진만 봤을 때는 출력이 좀 작은 편에 속합니다. 특히 터보차저 없이 자연흡기 엔진이다 보니까 뭔가 좀 가속감이 있어서 답답하지 않을까라고 걱정을 했었는데 실제로 밟아보면 안 그래요. 굉장히 부드럽게 엔진 회전 질감을 가져가면서 고속에서 초고속 영역으로 진입을 하더라도 뭔가 힘들다라는 느낌은 전혀 안 듭니다. 현재는 다시 노멀 모드로 드라이브 모드를 변경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근데 진짜 웬만해서는 지금 제가 한 75km를 달리고 있거든요. 그래도 웬만해선 전기 모터로 가든지 아니면은 발전용으로 사용을 해주고 있습니다. 혼다 하이브리드 차량들을 타면은 대체적으로 거의 다 비슷한 주행 느낌을 가지고 있는데 EREV라고 주행거리 항속형 하이브리드 있잖아요. 그런 느낌하고 상당히 흡사합니다. 그러니까 엔진이 들어가 있긴 해요. 하지만 엔진만으로 주행하는 거는 진짜 작은 파이이고 웬만해서는 전기 모터로 구동을 해주고 엔진은 웬만해서는 발전용으로 사용이 된다라고 느껴집니다. 지금도 엔진으로 안 가고 있어요.
그렇죠. 자, 현재는 좁은 유통 구간에 진입을 했습니다. 신형 CR-V의 이 조향감을 느껴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일단 6세대 CR-V 같은 경우는 전세대와 비교했을 때 조향감을 높이기 위해서 렉타임 방식이라든지 각도를 변형을 시켰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기존 버전과 비교했을 때 조향감이 조금 더 좋아졌다라고 해요. 그리고 살짝 아쉬운 점이 있다면 한국에 들어오는 CR-V는 거의 해외에서는 풀 옵션 사양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360도 없어요. 이젠 신호가 걸렸기 때문에 가보겠습니다. 한 번에 갈 수 있을 것인가?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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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각보다 날렵해요. 방금 보도블록 근처도 안 갔습니다. 오! CR-V는 신형 스포티지와 비교했을 때 전장이 좀 더 깁니다. 즉 길이가 길기 때문에 방금처럼 좁은 유턴 구간에서는 살짝 저기 보도블록 밟을 수도 있었거든요. 근데 의외로 기어비 세팅은 살짝 달리는 차량에서 느낄 수 있는 것처럼 좀 높게 세팅이 되어 있다라고 느껴집니다. 스포츠 모드라서 그런가? 자, 전방에 코너 구간이 있기 때문에 신형 CR-V의 선의 능력도 살펴보겠습니다. 드라이브 모드는 스포츠 모드로 세팅을 해둔 상태입니다. 코너를 돌아 나갔을 때 이게 전고가 높아서 살짝의 롤링이 있긴 한데 전반적으로 무게중심은 안정적인 편에 가깝습니다. 특히 제가 타고 있는 사양은 19인치 휠 사양이라서 휠 크기가 가장 크거든요. 그래서 방금처럼 코너 구간이 깊어지는 구간에서 SUV 치고는 나름 탄탄하게 돌아 나가준다라고 느껴집니다. 여기 핸들에서도 약간의 신뢰도가 높은데요. 내가 가고자 하는 만큼만 가줍니다, 핸들이. 그러니까 오버하지 않아서 좋아요. 자, 그럼 이번에는 급조향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드라이브 모드는 스포츠 모드이고요. 먼저 좌측입니다. 근데 무게중심이 이렇게 급조향을 했을 때에는 살짝 흐트러집니다. 차체가 엄청 큰 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전륜하고 후륜이 살짝 따로 노는 느낌이랄까요? 반대편으로 다시 한번 해볼게요. 딱 틀고 나서 후륜이 반박자 늦게 따라와 줍니다. 방금 코너 구간에서는 의외로 탄탄한 코너링을 가지고 있어서 괜찮다라고 느껴졌었는데 급조향 시에는 확실히 하체 자체가 이런 펀드라이빙, 코너링 이런 것보다는 편안하게 가족들이 다 같이 타는 운송 수단에 좀 더 가깝습니다. 현재는 제가 일반적인 없는 모드로 다녔고 여기서 플러스를 누르면 이게 1단계입니다. 회생제동 단계는 총 4단계까지 설정이 가능합니다. 현재는 회생제동 모드가 가장 강력하게 되어 있는 상태고요. 여기서 가속 페달을 발을 떼볼게요. 근데 이렇게 가속 페달에서 급하게 발을 떼더라도 울컥거림이 없습니다. 보통 회생제동이 강력하게 들어오는 하이브리드 차량들은 보통 이제 말타기 현상이라고 하죠. 피칭 현상이 강하게 일어나서 잘못하면 멀미를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 CR-V 같은 경우는 가속 페달에서 발을 떼고 회생제동이 가장 강력한 모드임에도 불구하고 그 간극이 굉장히 디테일해요. 그러니까 가다 푹 서다 가다 서다 이게 아니고 쭉 가다가 스무스하게 서다가 다시 쭉 스무스하게 가다가 서다가. 그래서 회생제동을 걸어주는 힘은 강력한데 그 정도가 굉장히 자연스럽다 보니까 이건 진짜 디테일이 장난 아니구나 라고 느껴집니다. 자, 이번에는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을 실행시켜 보겠습니다. 핸들 우측에 버튼을 누르면 적용이 되고요. 속도는 1km 단위로 조절이 되며 앞차와의 간격, 차선 보조, 핸들 보조까지 지원이 됩니다. 현재 약간 S자, 세미 S자 코스거든요. 이런 데를 주행했을 때에도 핸들 보조와 차선 보조가 그래도 꽤 잘 해주고 있긴 한데 살짝 아슬아슬할 뻔해요. 그러니까 차선을 넘어가지는 않지만 살짝 뭔가 왔다 갔다 하는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연식 변경이 되면서 이 혼다 센싱이 기본적으로 적용이 되기 때문에 기존 버전하고 비교했을 때 이 디테일이 좋아졌어요. 마침 앞차가 약간 좀 칼치기 하듯이 급하게 껴들었는데 이 감속되는 포인트가 사람이 운전하는 것처럼 굉장히 디테일합니다. 다른 차량들 보면은 갑자기 막 브레이크 밟아줘가지고 되게 좀 불편할 때가 많거든요. 오히려 편안하게 가려고 했는데 불편하고 뭔가 안전스럽지가 않아가지고 끄고 그냥 에이 내가 운전하자 해서 가거든요.
근데 확실히 혼다 센싱이 적용이 되어 있는 CR-V 같은 경우는 이 가다서다 혹은 앞차가 갑자기 껴들었을 때 이러한 것들의 대비가 좀 고급스럽게 반응을 해준다라고 느껴집니다. 여기에 차선 보조와 핸들 보조만 조금 더 디테일하게 잘해줬더라면 완벽했을 것 같아요. 자, 이번에는 음성인식 기능을 사용해 보겠습니다. 핸들 좌측에 버튼이 있거든요. 이걸로 한번 물어볼게요. 오늘 미세먼지 농도 알려줘. 다시 말씀하십시오. 오늘 날씨 알려줘. 배경 소음이 없는지 확인한 다음 다시 시도합니다. 이게 요즘 차량들 특히 신차 같은 경우는 날씨 같은 것들은 그래도 다 알려주거든요. 근데 혼다의 CR-V는 날씨를 알려주지 않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주변에 베이커리 맛집 추천해줘. 다시 말씀하십시오. 그럼 차량 제어도 안 되나? 한 번 더 물어볼게요. 에어컨 틀어줘. 다시 말씀하십시오. CR-V는 음악만 음성인식으로 제어가 된다. 자, 마지막으로 연비 정보입니다. 신형 CR-V EWD 기준으로 복합 연비는 리터당 15.1km가 나온다라고 합니다. 현재 저는 막히는 도로는 1, 고속주행 9, 1대9 정도 했을 때 트릭 컴퓨터상 연비가 이거 뭐야 이거 19.3km가 나오고 있습니다. 오, 야, 이거는 복합연비보다 훨씬 더 많이 나오는 수치입니다. 특히 일반적인 병렬 방식의 하이브리드와 비교한다면은 이런 투모터 시스템의 직병렬 방식의 하이브리드는 고속에서도 꾸준하게 연비가 잘 나오기 때문에 와, 이건 진짜 너무 마음에 드네요. 마음에 듭니다. 짠! 이번에는 혼다 CR-V 2열에 탑승을 했습니다. 연속된 방직턱 구간을 가면서 2열의 승차감을 느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방직턱입니다. 오, 되게 부드럽게 반응을 해줍니다. 한 번 더. 방직턱 구간에서는 상당히 컴포트하고 편안한 하체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방직턱과 함께 매놀입니다. 방직턱? 매놀. 오, 좌우 높이가 동일한 방직턱 구간에서는 국산차들이 지향하는 편안한 하체를 가지고 있는데 지금처럼 이렇게 한쪽 바퀴만 매놀 구간을 밟았을 때에는 살짝 하체가 단단하다라고 느껴집니다. 그래서 그런지 매놀처럼 안 좋은 노면을 지나갔을 때에는 노면의 피드백이 비교적 좀 빠르게 느껴진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특히 CR-V 같은 경우는 주파수 감음형 댐퍼가 탑재가 된다라고 합니다. 이는 안 좋은 노면에서도 대응력을 좋게 하기 위해서 댐퍼가 일반적인 고무가 아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좋은 노면에서의 편안한 하체 감각을 기대하시면은 살짝 실망하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주파수 감음형 댐퍼가 들어가 있을 때 장점이 뭐냐면 한번 덜컹 하고 나서 잔여 진동이 없다는 겁니다. 실제로도 방금 덜컹, 지금도 자꾸 덜컹덜컹 하거든요. 그리고 나서 잔여 진동이 생각보다 많이 머무르지가 않아요. 다만 이게 충격 흡수를 처음 했을 때 뭔가 편안하고 컴포트하게 해주지 않고 약간 탄탄하게 반응을 해주고 있다 보니까 안 좋은 노면에서는 약간의 호불호가 갈릴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저처럼 안 좋은 노면을 지속적으로 가신다면은 2열의 승객은 이거 생각보다 그렇게 편안하지 않네 라고 느끼실 수 있는데 이러한 하체가 편안하다라고 느껴질 때가 언제냐면은 고속도로를 계속해서 장시간 주행했을 때입니다. 그래서 CR-V 같은 경우는 안 좋은 노면보다는 도심 위주로 주행을 하시는데 가끔 가다가 장거리도 가고 시골도 가고 뭐 그런다 하시는 분들에게 좋은 선택지의 패밀리카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기다가 공간도 꽤나 넓은 편에 속하기 때문에 이 정도면은 진짜 패밀리카로 완전 편안하게 다닐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자, 이렇게 혼다 CR-V 2026을 시승해 보았습니다. CR-V는 에어백은 10개가 탑재가 됩니다. 충돌 테스트는 KN캡은 아직 없고 IIHS에서는 탑 세이프티 픽, 유로엔캡에서는 별 5개를 획득했습니다. 리콜 및 무상 수리는 6세대 기준으로 조향장치 스티어링 기어박스, 연료 펌프, 하이브리드 배터리 모듈, 연료 호스 장착 불량, 타이어 표기 오류 총 5개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CR-V 하이브리드 2026 어떠냐?
정통 패밀리 SUV답게 주행감에 있어서의 만족도가 높았습니다. 여기에 투모터 시스템으로 높은 연비도 매력적입니다. 다만 국산 준준형 SUV하고 비교했을 때 가격 접근성이 나쁘다라고 느껴지고요. 국내 선호 옵션인 HUD나 통풍 시트의 부재도 살짝 아쉽다라고 느껴졌습니다. 저는 그럼 다음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오늘도 저의 영상이 재밌고 도움이 많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다음 시간에 또 뵐게요. 안녕. 빵.